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요.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 먼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더리움 댕쿤 업그레이드 테스트가 이제 곧 시작을 한다라고 나왔는데요. 여기서도 세폴리아 테스트넷에서 2월 7일 홀스키 테스트넷에서 업그레이드 작업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댕쿤 업그레이드가 어떤 이더리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냐면요. 수수료 절감, 브릿지 스테이킹 풀의 신규 가능,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자기 파괴 언어 사용 제한 등을 개선을 좀 추진을 한다라고 합니다. 개발자 문서에 따르면요, 댕쿤은 EIP 4844의 프로토 댕크 샤딩을 포함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여기서도 데이터를 임시 저장이 가능해지고, 여기서도 이제 뭐 구글 저장한 거 다 빼고 이제 뭐 레이어 2 부분에 이제 처리량과 트랜잭션 수수료를 크게 개선할 부분이 좀 많이 보인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댕쿤은 수수료 추가 절감을 위해서 임시 저장 시스템을 EIP 1153과 그리고 여기서 투명성을 높이는 EIP 4788 부분이 이제 신규 지원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가 나와져 있는데요. 일단은 이거 되는 거 좀 보고 볼 필요성은 있는데, 이거 되고 나서 사는 것보다 그 전에 남들이 다 눈이 뒤집혀 있었을 때 어느 쪽으로 비트코인이나 나머지 뭐 솔라나나 아발란체에 좀 집중하고 있었을 때 너무 가격이 비싸요, 이제 손이 좀 잘 안 가요, 뭐 이렇게 또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대비를 본다라고 하면 아마도 이제 차라리 이더리움이 지금은 좀 더 외면받고 있더라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 쪽에서 이런 변화점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변화 시점이 곧바로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죠. 천천히 가격의 부스터를 분명히 받게 될 것이고, 그럼 레이어2도 마찬가지로 가격의 변화 추이가 분명히 나오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아비트럼, 옵티미즘이 좀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아비트럼이 요즘 좀 주춤하긴 해도 최근 시총 추이를 또 본다라고 하면 재밌는 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솔라나가 XRP를 제꼈고, 솔라나가 이제 부동의 4위까지 올랐습니다. 아발란체가 9위까지 올라왔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서 이제 좀 보게 되면 대부분 신규 코인들이 좀 상위권에 있고, 그 다음에 옵티미즘 좀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스택스, 라이도 등등 좀 눈에 보이죠. 그래서 지금의 동향을 보게 되면 기존 코인들 대비도 이제 분발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시총 대비 좀 많이 좀 둔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보여진다. 그리고 특별적으로 이제 솔라나 와 아발란체의 공통점을, 이때까지 성장 배경을 보게 되면 저번에도 여기에 이제 얽혀져 있는 뭐 VC, 그 다음에 거래소, 그 다음에 투자자 돈을 어느 정도 빼줘야 되다 보니까 솔라나가 어느 정도 가격 대비해서 이렇게 좀 펌핑이 나왔던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단계로 갑니다. 이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가 나왔냐, 이제 대부분 이 솔라나 기반, 아발란체 기반에서 이제 될 만한 애들, 좀 괜찮은 애들을 많이 상장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상장을 시켰냐? 거래소 애들이 가격 방어를 하기 위해서 상장을 시켰고, 여기서 이제 이 솔라나를 묶이기 위해끔 스테이킹을 하면 에어드랍을 해주겠다라는 형태가 잘 얽혀주다 보니까 이 가격대까지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후발 주자에 있는 여기서 에어드랍을 받았던 코인들도 요즘 그래도 가격 방어선 라인대가 잘 구축이 되다 보니까 솔라나 부분에 있는 가격의 이제 그런 스테이킹 물량도 생각보다 좀
덜하겠죠. 그래서 이게 좀 잘 맞물려져서 잘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고, 여기서 이제 또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인스크럽션이나 그다음에 요즘 이제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이제 BRC20 기반 거를 좀 벤치마킹을 해서 좀 접목을 많이 시켰던 점도 가격에 좀 많은 영향을 아발란체와 솔라나가 그렇게 해서 순위에 좀 빨리 올라왔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솔라나나 아발란체는 이제 기술적 지표를 좀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기존에 있었던 오래된 레이어 1의 대부분 시가총액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더 올라가기에는 약간은 버겁지 않겠냐 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솔라나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라는 기준점은 저도 예단하기가 좀 어렵긴 해도 결과는 여기에 막힐 천장은 일단 있습니다. 그 선배님이 이더라는 것이죠. 이 이더를 추월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비트코인 ETF 되면 이더리움 ETF가 되어야 되는데 솔라나가 그만큼 이더리움의 ETF가 될 정도만큼의 있는 그 문제점하고 부스러기가 어느 정도 일정을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가기 직전 때까지는 이 여기가 최종 목적지 보다 살짝 아래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보면 또 점차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측면은 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제가 MACD를 좀 많이 보는데요. MACD도 이 시그널 선 자체가 이렇게 한 번도 주황색 선을 교차하지 않고, 그러니까 한 번도 크로스가 나오지 않는 상태가 좀 강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크로스 장세가 나오는 경우에는 어떤 패턴이 나와 주어야 되냐면 이 시그널 기반에서도 항상 과거에 있는 선 대비보다 좀 더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올라가 줘야 추세에서 조정이 나와도 그때 한 못해도 한 20-30%씩만 먹고 나오는 전략으로 버텨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너무 저렴한 가격에서 매입을 했던 사람은 이제 기존의 저항대 구간이 아무래도 이 17만 원 선을 좀 돌파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 설거지했던 기반으로 보게 되면 아발란체 상장과 솔라나 상장의 대부분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 물량을 받아주었던 가격대가 여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의 평균 단가가 여기에서 가격 추이가 좀 저항대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바이낸스나 이런 쪽은 워낙 저가에서 샀던 사람들이 나와서 물량이 뭐 물릴 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거기서 뭐 아무리 많이 거래가 됐다라고 해도 그 충분히 그쪽 시장 대비보다 여기가 한 템포 꺾여서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도 여기가 훨씬 더 많이 나왔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동향을 보게 보게 된다라고 해도 요즘 업비트가 상위 거래소만큼 많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국내 거래소 추이가. 그래서 그런 점도 좀 볼 필요성이 있고요. 말 나온 김에 이제 리플 이야기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할게요. 제발 좀 까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2024년도 XRP 전망 밝은 이유라고 기사가 나온 게 있어서 한번 기사 내용 기반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최고 법률 책임자가 SEC 소송이 해결된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잠재적으로 순풍이 될 것으로 전망을 내비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4년도에 글로벌 은행의 자산 솔루션을 여기에서 이제 제휴를 맺게 되면 아주 가격은 치솟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대부분 댓글 평가가 약간 중립 정도가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비판적인 내용이 충분히 또 소극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리또석 진짜 6년 넘게 들고 있는데 언제 오르냐? 오르는 가속도에 있는 기울기가 다르죠. 뭐 솔라나나 아발 대비 그리고 이더 대비 이때까지 있었던 밑에 있는 후배가 갑자기 이제 진급 시즌 왔는데 나를 제끼고 만약 임원까지 간다고 하면 기분이 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저는 좀 많이 공감이 됐어요. 한국이 쪽의 리플 비중이 워낙 높다라는 건 여전히 리플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무작정 빨아대는 건 별로 좋지 않는다라고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내 가격에 절대 도움이 된다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북미나 나머지 쪽에서도 그만큼 한국인이 그만큼 리플을 많이 소화해주는 그 대상이 나머지 국가들에서도 좀 빈번하게 나와 주어야 비로소 좀 리플이 갈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적으로 오랫동안 리플을 들고 계셨던 분들의 이제 분명히 상대적 박탈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느 시점에서 야 저기 밑에 있던 솔라나는 벌써 뭐 30배 넘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극단적으로 30배 넘게 올라갔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배앓이가 나올 수 있죠. 한국의 이제 공통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이죠. 남 잘 되는 꼴 잘 못 보니까. 그래서 그런 마인드보다는 다 같이 잘 되면 칭찬해주고 뭐 축하한다, 졸업 축하한다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의 리플이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건 이 부분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내용이 정말 저한테는 좀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대신 이제 여기에 남아져 있는 리플하고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벽한 매니아층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가격이나 코인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그럴 일은 절대 없다. 단지 기대 수익률 추이를 잘 조정을 하면서 가볼 필요성은 있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국내 유튜버 분들은 조회수로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조회수로 먹고 살진 않죠. 그냥 제 돈으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보게 되면 코인베이스가 이제 영업 확장을 프랑스 쪽에서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2023년도 이제 내용에서도 잊지 말아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손실이 생겼지만 괜찮습니다. 입출금을 중단하지만 괜찮습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괜찮습니다. 결국 파산이 되었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하지만 재단에 이야기를 해주는 그리고 개발진 애들이 이야기하는 건 그쪽은 그쪽 소속에 있는 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야기해 주는 거 50%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판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이 친구가 카지노에서 내 편이라고 끄집어왔더니 얘가 블러핑 쳐서 남하고 연합을 해서 나를 설거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이런 이야기를 2017년도 때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그냥 진성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 그러다가 한국인의 또 사기가 가장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좀 객관적하고 좀 돈이 오갈 때는 좀 중립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된다라는 거 매우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번에 모건 스탠리 이번 3반기 때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맞는 이야기가 좀 보여서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어느 부분이 좀 눈에 들어왔냐면 스테이블 코인 크립토 시스템 전체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코인의 시총이 22년도 5월부터 급격히 하락했고 전체적인 QT인 것 같다. 그래서 연준이 대조표 규모와 비슷한 시기에 피크아웃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저는 6번, 7번은 좀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지나고 나서 3반기 지나고 나서 이 자료를 왜 다시 갖고 왔냐면 어느 정도 이 모건 스탠리가 바라보는 비트코인 레포트가 그래도 이 정도 보는 건 잘 맞게 잘 보고 있구나라는 게 좀 느껴졌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더리움에서 소외됐던 폴리곤도 이제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거래 활동들이 눈에 띄게 증가를 했다는 건 아무래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알고 나서 사는 건 늦고 미리 또 이야기하면 조회수가 안 나오고 그래서 국내 유튜버 분들은 두 가지 파가 있습니다. 리플파와 레퍼럴파. 네. 둘 다 여러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아사헤이즈가 이번에 솔라나를 매도를 했고 이더를 매수를 했다는 건 참고로 아사헤이즈의 나중에 영상이 올라가기도 했지만 그때 당시 만들었었을 때도 아사헤이즈의 평단 추이는 상당히 높게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사헤이즈께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여기에 있네요. 아사헤이즈의 포인트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매수 포인트를 잘 잡아
갔던 A이기 때문에 나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3반기 때도 충분히 2월 7일부터 비트코인 매수한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적절한 패턴이죠. 물론 이제 뭐 누군가는 뭐 아니다라고 하겠지만 그냥 이것도 뭐 이미 과거 데이터가 다 찍혔던 데이터이기 때문에 부정하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더가 너무 안 올라갔기 때문에 이더가 언젠간 간다. 물론 이제 이더에 있는 플랫폼에 항상 후배 코인들이 후배 알트코인들이 많이 치고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더가 뭐 그냥 그래 너희도 올라와라, 나는 여기서 잠깐 쉴게, 이런 친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계속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또 개발하면서 계속 연구하면서 그렇게 성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보면서 이더리움도 좀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증시 전망도 낙관적이고 분위기상 이제 대기 자금도 순탄하게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코인도 나쁘지 않고 최근에 이제 ETF 쪽도 나쁘지가 않게 흘러가고 있죠. 그 대신 이제 약간 시그널을 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금리 인하를 좋아하는 것보다 금리 인하의 속된 의미를 봐야 되겠죠. 불경기가 어떻게 올 거냐,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항상 패턴이 이렇게 박살이 났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파월 연준은행의 역사적인 기록이 나오게 되면 완만하게 금리 인하를 해서 경기를 진짜 이쁘게 가져가게 된다고 하면 그분은 역사상 아주 좋은 평가를 받는 인물로 하게 될 것인데 이것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너무 빠르게 한다고 하면 눈치를 좀 채시고 비트코인 등락폭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점도 고려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번 연도에 이제 리파이낸싱 비중하고 하이힐드 채권에 있는 수치도 수시로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